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어떻게 일주일간 잘 지냈나요? 야, 지금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다 훌륭한 학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지난 시간 선생님 소개는 잠시 했지만 오늘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그 개학하기 전까지 중학교 2학년 과학을 담당하게 될 한동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아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과학이 첫 수업이 있었어요. 첫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를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그 미처 준비한 걸 다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미션을 선생님이 이제 과제로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위두랑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려 62명의 학생이 그 미션에 참여를 해줬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요, 또 특이한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위두랑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그 안내는 사실 안 했거든요. 안내 안 했는데 위두랑 과제방에 선생님이 그냥 과제를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션 5번 말고. 그랬더니 무려 한 명의 학생, 이서영 학생이 선생님이 직접 안내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천안 불당중 이서영 학생 훌륭합니다.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칭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로 우리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안내를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거나 혹은 처음으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잠깐 또 안내를 할게요.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3가지를 같이 준비하면 조금 더 수업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위두랑 클래스 가입입니다. 자, 위두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학습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기에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두랑 클래스 가입하는 거를 잠시 선생님 안내를 하면은요. 인터넷에 에듀네티 클리어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은 바로 위두랑 바로 가기가 있어요. 이렇게 접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에 위두랑 앱을 설치를 해도 됩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에듀네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하면 되는데 혹시 에듀네 회원가입이 어려운 친구들은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소셜 아이디로 그 가입을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위에 통합 검색을 누르세요. 통합 검색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충남 온라인 학교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하면은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2 과학이라는 클래스가 개설이 돼 있어요. 개설이 되는데 여기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여기 그 왼쪽 위에 그 더하기만 누르면 되는 거.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두랑 아직까지 그 가입 안 한 친구들은 위두랑 클래스에 가입하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인데요. 선생님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할 교과서를 같이 병행을 할 건데 일반 그 서책 교과서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예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 구독하기라고 나옵니다. 그럼 교과서 구독하기를 누르면 현재 여러분들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가 다 나와요. 그럼 거기는 출판사를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 교과서랑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랑 적어도 이 수업 시간에 좀 같으면 좀 더 좋겠죠. 선생님은 그 비상교육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과학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처음에 여기 그 로그인을 할 때 SAMPLE 샘플이라는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 비상교육 샘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샘플은 그러니까는 그 대단원 1단원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인데 오늘 수업 중에도 이 실가면 콘텐츠를 활용할 건데 이 실가면 콘텐츠를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서 실가면 콘텐츠를 하고 검색을 하면 바로 이 앱이 뜰 거예요. 이 앱을 그냥 설치하면 되고요. 이 앱을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학을 선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 원자의 구조라는 VR 컨텐츠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 3가지 모두 준비됐나요? 예. 뭐 근데 혹시 오늘 아직까지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준비 안 된 친구들도 지금 이 영상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보면은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도 즐거운 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사실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급하게 하고 중간에 끊어서 그 부분을 다시 일부분은 복습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뭐냐? 바로 원소죠, 원소. 그래서 원소라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그럼 원소가 어떤 물질에 무슨 원소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장 쉽고 그 간단한 예시가 바로 불꽃 반응이었죠. 그래서 불꽃 반응이 뭐냐? 그 원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이제 불에 태우면은 여기처럼 이제 특유의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불꽃 반응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뭐냐면은 이 불꽃 반응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리튬이라는 원소랑 그 스트론튬이라는 원소는 사실 색깔이 거의 빨간색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눈으로 얘네들을 보기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비슷한 원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걔가 그 물질에 무슨 원소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건데 이건 VR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VR 컨텐츠를 사전에 미리 한번 그 녹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원소의 스펙트럼이라는 VR 콘텐츠를 한번 들어가면은 요거는 VR 콘텐츠. 그러니까 3D 모드랑 HMD 모드 두 개 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3D 모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의 실험실이 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볼 수 있는 게 네 가지 물질과 그리고 태양빛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노란색으로 됐을 때 보고 싶은 물질의 시선을 고정하면은 그 물질의 불꽃 반응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염화 리튬의 불꽃 반응. 염화 리튬은 리튬이 빨간색이니까 당연히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때 옆에 있는 조그만 도구, 이 도구를 이제 분광기라고 합니다. 이제 분광기로 관찰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 겉으로 볼 때는 빨간색이었는데 분광기로 보니까 이제 네 가지 선으로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염화 리튬 옆에 있는 원소를 한번 또 볼까요? 좋아요. 염화 스트론튬. 사실 리튬과 그 스트론튬이 거의 뭐 빨간색으로 그 거의 비슷하죠? 겉보기에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 분광기로 봤을 때, 자, 분광기로 봤을 때는 아까 리튬에는 그 선 스펙트럼 4개였죠? 4개였는데 지금 스트론튬은 그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물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염화 나트륨. 나트륨은 무슨 색깔이었죠?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이 이제 노란 색깔이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노란색 불빛이 나겠죠. 그럼 실제 분광기로 한번 보겠어요. 자, 분광기로 이 나트륨을 관찰을 하면은 그냥 노란색 하나만 나오죠. 굉장히 그 심플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자, 그럼 이번에는 태양빛을 한번 볼게요. 태양빛. 그러면 창가에 있는 태양빛을 분광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빛은 과연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까요? 분광기로 이렇게 보면은요, 태양빛은 아까 전혀 다르죠? 보이나요? 지금 아까 그 물질들은 중간중간에 선이 하나씩만 있었는데 얘는 선이 없죠. 그쵸? 자, 이렇게 선이 없고 그냥 쭉 연결이 돼 있죠. 연속돼 있죠. 그래서 이 태양빛은 이제 연소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상현실 그 앱을 통해서 원소의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관찰하면 집에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원소의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칼슘, 나트륨, 스트론튬, 리튬마다 저마다 고유의 이제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고, 특별히 태양 같은 경우는 그 전체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스펙트럼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분광기라는 도구로 보잖아요. 그럼 분광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개학해서 가면은 학교 과학실마다 다 있어요. 이제 분광기는 이제 빛을 갖다가 분해해서 보는 도구예요. 분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 색깔로 보이지만 얘를 갖다가 사실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빛이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합쳐져 있는 빛을 다시 분해해 보는 거예요. 분해해 봤을 때 태양빛 같은 경우는 지금 빈칸이 거의 없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의 빛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직접 그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이거 뭐냐? 왼쪽은 선생님이 분광기로 태양빛을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위아래 이게 스펙트럼이 나오죠.
즉 조금 전에 사진과 비슷하겠지만 여기 빈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형광등빛 있죠, 형광등. 형광등 빛을 선생님이 분광기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형광등 빛도 태양빛이랑 비슷하게 무지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예, 무지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빈칸이 조금씩 보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형광등은 이제 사실은 그 태양빛에 있는 색깔 중에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빛은 모든 색깔의 빛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형광등에서는 일부 그 태양빛에서 표현하지 못한 색깔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옷가게에 갔을 때 옷가게 조명에서 봤을 때의 옷 색깔과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할 때 다를 때가 있죠. 그거는 그 말 그대로 그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분광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스펙트럼이 어떤 뜻이다.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과제로 냈었죠. 오늘의 미션 그 선생님이 14쪽의 생생개념 영상을 시청하고 다음 질문을 댓글로 답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질문을 3가지로 올렸어요. 불꽃놀이에서 다양한 색이 나타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그리고 원소별 불꽃 반응색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고 3번째,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원소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 3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조금 전까지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불꽃이 이렇게 다양한 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한 과학실을 찾았습니다. 불꽃놀이나 다양한 불꽃색을 띠는 양초는 특정한 색을 내는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넣어서 만들거든요. 바로 불꽃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화약이나 양초 속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일부 원소는 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 고유의 불꽃 반응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색을 보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원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분광기입니다.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 부분에서 밝은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스펙트럼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서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원소도 선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선의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영상 잘 봤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과제를 우리 친구들이 위두랑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 친구들이 그때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션 5번이었죠? 예, 미션 5번. 예, 63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야,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문제 1, 2, 3번에 대해서 다 같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 장명균 학생은 조금 전에 우리 댓글을 달았네요. 좋습니다. 한은영 학생, 김소연 학생. 굉장히 친구들이 열심히 이 댓글을 달았는데 선생님이 댓글을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열심히 공부한 티가 많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채팅 보니까 선생님이 좀 말이 많이 빠르죠? 그쵸? 예.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준비한 내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빨리 그 마음이 좀 조급해서 빨라졌는데 그냥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강의 듣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었죠. 불꽃놀이에서 다양한 색이 나타날 수 있는 원리 왜 그럴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불꽃놀이에는 다양한 색이 나타나도록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는 원소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물질을 이룬 원소마다 고유한 불꽃 반응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꽃놀이에 다양한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원소별 불꽃 반응색이 어떻게 나타날까?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이미? 여기 있는 친구 다 알죠? 근데 오늘 처음 그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리튬 빨간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 스티론튬 빨간색.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에서는 한 요 그 7가지 정도만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청록색과 황록색이 약간 애매한데, 이제 말 그대로 똑같은 녹색인데 황록색은 거기에 노란색이 조금 더 가미됐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에 우리 조금 전에 가상현실 실험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 빛을 분광기로 관찰해서 그래서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그 형성 평가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이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형성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위두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위두랑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여기에 그 공지사항 여기 보면은 보여요. 형성 평가 1 물질의 구성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들어가서 빨리 참여해 주세요. 지금 벌써 참여한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위두랑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 공지사항의 맨 아래쪽에 공지사항 맨 아래쪽에 그 형성 평가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돼요. 예.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형성 평가 참여하는 동안 선생님은 잠시 디지털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예. 지금 형성평가 참여한 친구들은 이 디지털 교과서 봐도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형성평가 선생님 그냥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형성평가 참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디지털 교과서 보면은 뭐 요런 그 컨텐츠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꽃 반응, 리튬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나트륨 뭐 노란색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좀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17쪽에 보면은 이제 원소의 선 스펙트럼 요거는 이제 단면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네, 단면 보기. 네, 단면 보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걸 누르고 칼슘 그러면 그렇죠. 칼슘은 이런 식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나트륨은 이렇게 스트론튬, 리튬 이런 식으로 원소들마다 선 스펙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펙트럼의 종류라고 더하기 있죠. 요거 더하기 누르면은 조금 전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있죠. 연소 스펙트럼의 그림이랑 그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선 스펙트럼의 이렇게 그림과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듯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요. 이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그냥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형성평가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못한 친구는 다음에 또 보고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지금 41명의 학생이 형성평가에 참여했어요. 예, 축하합니다. 아니 축하가 아니죠. 잘했어요, 여러분들. 아니,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예,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이고, 그냥 이렇게 볼게요. 다 이렇게 보이나요? 예, 좋아요. 자,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뭘까요?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 있다. 원소가 다른 물질 분해될 수 있나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요. 2번, 자연에서 모두 발견된 것이다. 자, 일단 이거 종료에 발견된 것이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물질마다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야, 무려 89%의 학생이 정답을 맞췄어요. 야, 축하합니다. 여기 보면 정답 맞춘 학생 이름 나와요. 여기 정민규, 김규빈, 윤수연, 오산수, 권태영.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원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원소에 해당하는 거. 자, 원소에 해당하는 거. 아, 잠깐만요. 선생님이 이거 정답을 잘못 체크했네. 자, 산소, 원소. 여기 정답 안 써있는데. 근데 이산화탄소는 원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지금 어떤 친구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그 두 가지의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화합물. 그 다음에 수소,
원소 맞고요. 염화나트륨은 원소 아니에요. 염화나트륨 5% 9명의 학생인데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그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라 그래요. 그때 원소가 아닙니다. 리튬 맞고요. 자, 여기도 굉장히 정답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구리, 칼슘은 서로 색깔이 다르죠. 근데 물질에 포함된 근데 사실은 불꽃 반응이 모든 금속 원소는 아니고요. 일부 금속 원소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그렇죠.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불꽃 반응색이다. 굉장히 정답률이 높네요. 예. 잘했고요, 친구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원소 A의 스펙트럼이 나왔고요. 원소 B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원소 B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러면은 원소 A, B가 모두 포함된 물질이 가나다 중에 어떤 것이겠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퍼즐 게임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소 A를 쭉 내려요. 쭉 내리면 가에는 그 원소 A의 맨 왼쪽이 있죠. 그다음에 원소 A의 오른쪽 거 보면은 역시 가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 원소 A가 포함된 거는 가나다 중에 가 하나고요. 원소 B를 볼게요. 원소 B를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원소 A, B를 동시에 포함한 거는 여기서 정답이 가죠. 무려 정답률이 85%입니다. 85%. 무려 85명 학생들이 정답을 했어요. 야, 여러분들 축하가 아니라 칭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를 선생님이 믿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은 자, 이제 물질의 구성 입자 이제 좀 단원을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이 기본 성분이 뭐냐, 그래서 기본 성분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돼 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죠. 그럼 원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불꽃반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펙트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그렇다면 그 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이거 원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미션을 그때그때 여러분들 수행을 하면 돼요. 그 세 가지 미션은 선생님이 위두랑 공지사항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나가면 돼요. 해 나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요. 디지털 교과서 22쪽이에요. 자, 디지털 교과서 한번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디지털 교과서에 자, 22쪽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이 생생 개념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볼 때 세 가지 자, 물질을 계속해서 작게 쪼개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물질을 작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가 남는데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을 이용하여 원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원자 모형이라고 하지요. 자, 다 잘 봤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위두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오늘의 미션 1번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문제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댓글을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연 학생은 벌써 정답을 달았네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예,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지금 한번 대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디가 조선한 친구네. 예. 근데 예,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선생님 한번 볼게요. 많은 친구들 하고 있나요, 지금? 자.
현재 3명의 학생. 야, 무려, 자, 19명의 학생들이 현재까지. 예. 좋습니다. 예. 서장훈 학생, 서장훈 그 스포츠 선수랑 이름이 비슷하네요. 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와, 훌륭하네요. 윤세원 학생, 이시은 학생, 공다현 학생, 이다희 학생. 예. 예, 좋습니다. 임채연 학생. 예. 예, 지금 계속해서 여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한번 요거를,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죠. 자, 물질을 계속해서 작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계속해서 작게 쪼개면은, 계속 쪼개질까요? 그렇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입자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자라고 부르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원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생생개념생이 잠깐 나왔나요? 예, 원자는 중심에는 이제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라는 그 입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원자 모형으로 이제 원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자 모형으로 원자를 왜 표현할까요? 예, 너무 단순하죠? 원자가 너무 작아요.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 모형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잘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디지털교과서 22쪽에 보면은요, 이제 생생 개념 명상 밑에 여기 보면은 원자의 구조라고 VI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실감형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요, 실감형 콘텐츠 앱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실감형 콘텐츠를 지금부터 체험을 하게 될 텐데, 체험을 할 때 그냥 체험하지 말고 요 세 가지를 한번 보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감형 콘텐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단백질, 적혈구, 모세혈관, 헤모글로빈. 이 네 가지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 네 가지가 과연 그 크기가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이게 실감형 콘텐츠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원자의 구조를 이제 가운데 원자핵이 꼭 주변에 전자가 이제 다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자의 크기를 1이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원자의 크기는 대략 얼마 정도 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R 콘텐츠는 특징이 뭐냐면 그 총쏘기 게임 있어요. 전자 총쏘기 게임. 그래서 이 총쏘기 게임을 여러분들이 해서 이제 그거를 완성한 다음에 완성 장면을 캡처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위두랑 댓글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미리 한번 실감형으로 해서 녹화를 해봤거든요.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실감형 콘텐츠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예, 학년을 선택해야겠죠?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학기는 1학기, 과목은 과학이죠. 그러면은 실감형 콘텐츠 원자의 구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VR 콘텐츠예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3D 모드로, 뭐 여러분들은 HMD 모드로 해도 돼요. 자,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조정 스틱을 응시하라 그랬죠? 그 밑에 조정 스틱을 이제 응시하면 돼요. 사람의 눈의 지금부터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2cm 멋진 세계가 펼쳐집니다. 눈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눈동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20m예요. 사람의 모세혈관.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의 머리카락 굵기와 두께가 비슷한 대략 10의 마이너스 0.1mm 4cm가 되고요. 정도입니다. 모세혈관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적혈구의 그렇죠. 크기는 6 모세혈관 곱하기 들어가면은 10의 적혈구들이 막 마이너스 지나가고 6cm입니다. 있어요. 맨눈으로는 적혈구의 보이지 크기가 않는 대략 아주 작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0m 정도가 됩니다. 여기 그 보이는 적혈관에 것은 또 들어가 봤어요. 헤모글로빈으로 그럼 적혈관에 또 들어가 뭐가 있냐? 3.25 곱하기 10의 헤모글로빈이라는 마이너스 6cm 그런 물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인데 얘는 3.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그다가 헤모글로빈 안에 더 들어가면 이제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8cm 정도가 됩니다. 그 단백질 안에 더 들어가면 그때 뭐가 있냐? 그때 바로 원자가 있는 거예요.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는 이렇게 보면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고 사이즈가 딱 다 나와 있죠.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8cm, 원자핵은 10의 마이너스 15cm. 자, 지금부터 뭐를 하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전자와 원자핵에 이제 받고 여기 보면은 원자핵에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죠. 이제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원자핵은 이제 그 전기적, 그러니까 약간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기적 성질로. 그 다음에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그 원자들이 다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원자핵은 있죠. 원자핵은 있지만 전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중간에 이제 연두색처럼 보이는 게 바로 전자들이에요. 전자들인데 이 전자들을 이 숫자에 맞게 채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자핵에 플러스 8이 있으면 전자가 8개가 필요해요. 전자는 하나에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들을 여기 탄소하고 또 다른 그 원자들에 맞게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집한 개수를 이제 원자에게 딱 맞추면 지금 6개를 모았죠, 전자. 그러면 이제 그 탄소 같은 경우 이제 플러스 6이니까는 전자 6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완성이라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그 위두랑에 이제 캡처해서 위두랑에 댓글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를 지금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수행한 친구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훌륭한 친구네요. 잘했어요. 야, 완성했고 그다음에 정아람 학생. 오, 정혜인 학생도 게임 미션을 클리어했네요. 아직 못한 친구들 한번 해봐야 재밌어요. 예. 좋아. 임성준 학생, 김현준 학생, 이수연. 야, 굉장히 열심히 잘하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첫 번째.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원자가 좀 아까는 리튬, 탄소, 이렇게 산소 이렇게 나왔었죠. 필요한 거고요.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6, 전자가 6개, 산소는 8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단백질 적혈. 뭐가 제일 컸어요? 아까 이제 눈으로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눈에 처음에 들어가서 뭐랑 만나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이 가장 작았고 그다음 헤모글로빈, 적혈구, 모세혈관 이 순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더 크고 적혈구, 헤모글로빈, 단백질보다 더 작은 게 뭐였죠? 히보승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 차이 나죠? 10의 마이너스 3승은 결국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0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그 원자핵의 전자보다 1000배가 크다는 뜻이에요. 1000배가. 그래서 전자의 크기를 1이라고 하면은 원자핵의 크기는 약 1000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몇몇 친구들 계속 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해. 요거를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죠. 들한테 선생님 과제로 주겠습니다. 과제로 줄 테니까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위두랑에 있는 미션 3번, 오늘의 미션 3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그럼 선생님이 수업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참여한다 그걸 한번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2교시죠? 2교시 이제 3교시는 국어 시간이고 이제 신경원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는 방송이 이제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고 그렇지만 이제 4시 정각이 되면 또 수업이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채널 고정하고 이게 수업 듣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 날 2교시니까 오후 2시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랑 다시 이곳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과학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맙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